네, 안녕하세요. 2026년 제3회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주최하고 서울, 울산 환경 빅데이터 환경보건센터 그리고 환경보건센터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환경 보건에 관한 강연, 질의응답을 통해서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법 같은 것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환경보건 콘서트의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유네스코 회관 11층에 있고요.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에 다니고 있고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KI 저희 한국환경연구원에 지정한 센터이고요. 2009년에 지정이 되어서 이제 올해로 한 16년,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저희 센터의 주 목적이고요. 지자체 적응 대책 수립, 공공기관 적응 대책 수립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의 제목은 기후위기 시대에 깊이 다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이고요. 학술적인 내용들이나 어려운 내용들은 최대한 뺐고 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구성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이고요. 먼저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저희가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온실가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이라는 이제 완화라는 미티게이션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기후가 변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된 기후변화 적응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적응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마 적응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이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오고요. 이 온난화는 기후를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 영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후 영향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완화, 적응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좀 살펴볼까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세계 경제와 관련된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장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인지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그것들을 보고서로 만들어냅니다. 2026년 올해 초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색깔로 구분된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가장 근미래,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앞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봤더니 이제 정보나 기술과 관련된 것들,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사이버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또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뭔가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좀 먼 미래와 관련해서는 10년 정도 후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살펴보시면은 초록색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과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이슈들인데요. 이제 극한 기상들이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구 시스템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가장 미래에서 나타날 큰 위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올해 들어서만 이야기가 된 것일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건 2015년에 이제 발간한 아까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보시면은 유사합니다. 이때는 이제 근미래, 먼미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가능성, 발생 가능성, 그리고 어떤 영향들이 일어날 건지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나온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도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아니면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11년 정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타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직도 똑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기후변화 문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기후가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도 줄여야 되고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협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리협정은 이제 193개의 국가들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고요. 2015년에 체결이 되고 2016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협약치고는 사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협약이 발효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전 지구 평균 기온이 2도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하자.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1.5도 이상은 좀 넘어가지 말자라는 것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적응과 관련해서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 탄력성을 강화하고, 기후 탄력성 이제 기후 회복력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감축, 적응, 기후 재원,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역량 배양하고 투명성 보고 체계 여러 가지 것들의 시스템을 가지는 것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보시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법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고요. 2010년에 시행된 법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시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가져갈 것인지,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도를 가져갈 것인지,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가져가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상에서는요. 다양한 계획들과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국가 계획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국가 비전이랑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전략 그리고 국가 기본 계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에 이어서 국가 적응 대책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적응 대책은 국가에서도 만들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만들고 공공기관에서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계획 체계들 내에서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비전도 있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져갈 건지 12개의 과제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총 7개의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요. 우선 2008년 12월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정이 되기 이전의 계획인 국가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가 되고 2010년에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만들어졌습니다. 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부터 만들어진 대책들은 5년 단위로
매년 5년 단위로 만들어지고요. 2차, 3차를 거쳐서 지금은 4차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간입니다. 이 적응대책이 1차와 2차 사이에는 수정보완대책이 한 번 있었고요. 3차와 4차 사이에도 수정보완대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7번의 적응대책을 수립을 했었고요. 지금은 제4차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4차 대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비전이고요. 목표와 관련해서는 국토 공간 전반으로 이제 기후 회복력을 제고를 하고 사회 전 부분에서 촘촘한 기후 안정망을 구축하고 세 번째로는 범부처가 합동으로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드릴 거는 이 밑에 부분에 부문별 핵심 정책 과제를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가 변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일어나면 이 다양한 영향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련된 대책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과제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 성과는 어땠을까라는 것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사실은 성과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것과는 별개로 성과보다는 이제 기후가 그럼에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관련된 예측치들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을 꼭 해야 되나라는 질문들을 사실은 제가 조금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받았었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덜 받는 편이긴 한데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면 되지 이제 기후변화 적응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50 탄소 중립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해서 최소 45%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2050년에 이제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는 이야기가 곧 아까 말씀드렸던 1.5도씨를 그러면 2050년에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라는 이제 질문들을 가져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과거에서부터 쭉 이제 관측된 값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을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보라색이라든지 아니면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범위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에 관련된 모델링을 가지고 한 예측 값입니다. 그걸 봤을 때 1.5도 저기 빨간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넘어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5도를 넘지 말아야 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1.5도라는 게 과연 한 번도 넘지 않는 수치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5도를 넘지 않으면 가장 좋다라는 그 목표에 관련된 시점은 사실은 2100년입니다. 그래서 2100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그 1.5도를 넘어서는 순간은 오고요. 그 2.5도를 넘어서는 순간이 언제인지가 사실은 더 관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도 지구온난화 도달의 시점을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1.5도를 넘어서는 순간이 올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21년에 발간된 IPCC의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더 빨라졌습니다.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표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그보다 더 늦은 시기에 온다고 했었는데 왜 더 빨라졌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이미 저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과학적인 모델링이 더 정교해진 부분이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1.5도를 넘어서는 순간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표와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이제 돈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지지 않는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시다 보면 사실 요즘 이제 기후 우울증이라는 말을 기후 불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자르지 않았나? 근데 과연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 요즘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이제 저희 KI에서 매년 국민환경 인식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문제들과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 환경 문제예요. 라고 이제 응답한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 기후변화 문제가 처음부터 제일 중요한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옆에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2021년, 2022년에는 사실은 쓰레기 문제, 나 폐기물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기후변화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됐었는데 2023년부터는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질문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응답한 차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해요. 라고 이제 응답한 비율이 이제 88%가 넘는 비율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예요. 라고 이제 응답한 비율이 66%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 22%의 차이라는 게 사실은 큰 차이일 수도 있고 적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서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는 누가 가장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동식물종, 그리고 미래 세대, 세 번째가 저소득 국가의 국민, 네 번째가 우리나라의 국민, 다섯 번째가 나의 공동체, 여섯 번째가 나의 가족, 나 자신은 일곱 번째에 가서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 그 순위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생각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에서 2017년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났을 때의 그림인데요. 사실 저 골프를 치는 분들과 저 산불 난 곳에 그 가운데 사이에는 굉장히 큰 협곡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장 당면한 문제지만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될까? 과연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의 형태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고 생소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대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당장 내가 뭐를 했다고 해서 당장에 뭔가 이득이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한 행동이 굉장히 먼 미래에 이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행동을 할 만한 동력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까지 뭔가 우리의 평안을 가져오고 생활의 편리를 가져왔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잘못된 거였고 유독한 거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기후변화라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이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는 우리의 뇌가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도록 이끌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기후변화를 영구히 뒷전으로 밀어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렵기는 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알아야겠죠. 근데 아는 게 이제 두 가지 알미 있습니다. 일단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그 머리로 이해한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뭔가를 변화시켜 봐야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의 알미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알에서 어떤 방법을 그럼 취해 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일상을 바꾸려면 기후변화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 책에서 저는 좀 답을 얻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는 환경운동가이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그 전에도 환경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환경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삶에 들어온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온 경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피켓을 들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의 문제를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의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형태로 생각의 방향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생각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굉장히 큰 그리고 전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그럼 내가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또다시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조그만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행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질 생각은 긍정적으로 작은 성공부터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라는 책에서는 이 감정이라는 큰 코끼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면 변화의 규모를 줄여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공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가 뭘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갈 수 있게 하는 움직임이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인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정체성이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작은 것들이라도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을 정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규정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인 인식에 있어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내가 일상에서 친환경적 노력을 하면 기후변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신 것들로 보아서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기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하면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모임들을 좀 찾아가지고 나가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에서 했던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국민평가단과 기후위기 적응 아카데미에서 했던 활동들인데요. 같이 책도 읽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짧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같이 해보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한 내용이고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